나만 봐주세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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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서치의 용이함을 위해서 하시는 건 동의할 수 있겠으나 너한테 쓸데없이 막 전국시대 무슨 뭐 한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막 지금 어떤 게 먼저고 막 그만해. 그럼 안 물어봐. 전국시대 혼란을 끝냈던 진나라야. 근데 진나라 정도는 진에서 최초의 왕을 했던 친구가 진시황이고 걔가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썼기 때문에 진시황? 내가 물어보니까 분석행위를 잘 모르더라고. 윤사하시는 분. 분석행위가 뭐예요? 보여주세요. 이 족밥 이과 새끼들한테 빨리 가. 가자. 분석은 됐고 갱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사라고 해서 이제 다 잘하는 경우는 큰일 났네요. 서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갱했다 이 말이야. 묻어버렸다.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부터 알아두면, 왜냐면 진나라 황제가 좀 파이팅이 있는 사람이잖아. 분석행위를 단행하며 사상통제를 기도했다. 설마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저거를 프레이라고 읽진 않겠지.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 질문하자. 왜 사상통제를 기도했을꼬? 야 빨리 해줘. 전국시대가 혼란스러웠다. 그 원인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했겠죠. 당연하지, 그지? 사상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전국시대 혼란이 사상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나만 봐. 나의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어요. 저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전개 방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두 글자. 전개 방식. 교수님의 의도, 내 교수님의 내면에 공감해 볼게. 김 교수가 여기까지 썼어. 기도했다. 아휴, 맥주 한잔 하러 가야지. 어이, 김 교수. 그렇게만 쓰면 애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아니,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의 말을 좀 예시로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김 교수. 그런 의견 동의가 되는 말이네. 그래, 이사가 했던 말을 써주면 아이들이 당시 진나라의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할 거야. 이게 교수의 마인드. 너 이 새끼야, 너. 김 교수 씨발.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야. 너 실제 시험에선 이렇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 권력자라며 사상을 통제하려고 한 게 맞네. 이렇게 읽는 게 독해라고 해. 네가 왜 불안한지 알아? 이거 가지고 뒤에서 혹시 문제를 빡세게 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너는 지금 평가원을 잘 몰라 아직. 적응해야 돼. 내가 하는 거 보셔. 진짜 사상을 통제하려고 했네. 이에 따라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순자 아시죠? 저 몰라요. 나는 솔로 순자는 아는데.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해서 보세요.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주려는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나요? 혼란스러웠다고 이야기했던 전국시대는 자기야. 여러 사상들을 흡수하고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읽어도 돼? 진나라는 왜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이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상을 통제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약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선생님 한나라는 언제예요? 그냥 읽으세요. 진의 멸망, 바로 멸망했습니다.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으시죠. 보세요. 대답 잘해야 돼. 진나라 왜 망했어? 사상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그러면 자기가 말해.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할 거야? 그럼 새로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상을 통제하지 말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힘의 지배를 숭상했다면서요? 그러면 오직 힘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를 극복한다는 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실래요? 외우는 게 아니라 사상을 통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의한 지배를 당연히 숭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결론이 이거예요. 저 보세요.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할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사상을 통제하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 힘으로만 통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대로 가요. 이런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가 우리 서준이었습니다. 유가든 지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통치할 것인가 그 얘기해야 됩니다. 순자?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다고? 그럼 자기가 말해봐. 뭐 할 건데? 사상을 통제한 게 잘못이라며.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사상을 통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는 한나라를 처음 만든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 요구를 가져와 라는 그 요구에 부응해서 기테마 1.0을 저술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야, 현장 가서 이러지 말라고. 화이트로 지우고. 나는 심찬우의 노선을 따라갈. 너무 급진개화파들의 입장이고. 읽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대답 줘. 신어라는 책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고? 귀찮아하지 말랬다. 이렇게 읽으라고.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 만들어진 나라, 한나라의 안정적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에는 사상 통제하지 않고 힘에 의한 지배를 숭상하지 않는다 들어와 있어야 돼.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했어. 죽여 말어. 해도 돼. 이렇게 말할게. 제가 읽는 거 보세요. 전 현장에서 이렇게 읽어요. 망할만 하네. 이걸 왜 외우지? 야, 뭐가 보여? 힘으로 찍어 눌렀네. 사상을 통제하니까 빠가들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사상을 통제하지 않고 귀찮네. 힘에 의한 지배를 숭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면서 한 고조에게 사상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괜찮나요? 자, 에브리바디 고개 드세요. 준비됐어요? 얼마나 편할까 씨부라 이렇게 되면. 어디서 깨지게? 여기서 깨져. 여기서 깨져. 나는 너에게 이걸 요구하고 싶어. 고개 들어. 필기하지 마 지금부터. 대답 잘해. 그에게, 서준이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어. 말해줘. 왜 역사 지식이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지? 뭉개지 마. 사고의 대열을 정돈해.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어. 왜? 그냥 정보를 역사 지식이었다. 이렇게 뭉개지 말고 정확하게 따지라고. 친구야 말해줘. 이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싶어 해?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 만들어진 나라를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통치할까? 그럼 말해볼래? 이게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말하지요? 뭐예요? 역사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 말에 야, 그럼 왜 역사 지식이 정치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통해서 왜 과거의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지금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읽으라고. 레디?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 지리, 인사 등 하늘 아래 세상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라는 통물을 제시했어요. 저 보세요. 대답 잘해. 아직 통물 몰라 우리. 통물을 왜 제시했어요? 진나라 멸망 원인 분석 및
새로운 나라의 안정적 통치. 다시 한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지식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과거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분석해서 지금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 인사 등 세상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통물을 제시했다면 따져보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 핀셋으로 찝어내. 그냥 던졌으면 몰랐을 건데 우리 지금 테마하고 있으니까 말해줘. 어디야? 잘 봐라. 자연의 이치 이게 뭔데? 하늘의 이치 빨리 인정해. 빨리 인정해. 그러면 친구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가 관통하고 있다는 걸 안 거야. 역사를 해보니까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두 글자 만물은 축자적 의미 통합할 수 있어. 하늘의 이치로. 그걸 제시했다는 거잖아. 이거 봐. 연결해. 지금 뭐하고 있어?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한 나라를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통치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지? 결론 내려. 역사를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의 이치가 있어. 진나라 왜 망했어? 하늘의 이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읽으라고. 괜찮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관통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럼 진나라 왜 망했는데? 하늘의 이치를 벗어났다 이 말이야. 한 번 더. 그럼 지금 나라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통치할게요?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정치를 통치를 해야지.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이 막 변하는 걸 돌아보니까 말이지.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라는 통변을 제시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뭐 하자는 플레이야?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 변해야 된다는 통변을 제시했다? 그럼 유교적 이념, 하늘의 이치를 버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변하는 세상에 따라 같이 변해야 돼. 됐어? 말해봐 친구야.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늘의 이치가 관통하고 있다는 통물과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 변해야 된다는 통변을 제시했어. 그럼 진나라는 왜 망했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지 않았고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겠네요. 괜찮아요? 한 단계 더 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국한되지 않고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 못해도 돼요? 사상을 끌어들이겠다는 소리입니다. 변하겠다 계속. 누굴 중심으로? 하늘의 이치. 어렵지? 자기야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지적질을 하냐면 너 이거 뭉갠다고 자꾸. 뭉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데미지는 어디서 입는지 알아?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 지금. 내가 아까 넌 귀찮아하겠지만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한 나라의 안정적 통치 이게 귀찮으면 안 돼. 이게 당연한 메인스트림이야. 자기야 시험장에서 하지 마라. 아는 척한다 내가. 이거 변해 안 변해? 변해. 요게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율곡 2의 법제개혁론에 나왔다. 두 번째,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이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속의 비하를 제거하고 비하 속의 아와 연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변하면 안 돼? 하지만 변해가는 시대에는 맞춰 변해가야 돼. 항성변성.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 이 말이야. 그걸 물어본다고 지금.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라고 파악했다. 교수님들 좀 너무하시네. 문장을 너무 좀 어렵게 쓰시는 것 같아. 해볼까? 너 솔직히 지금 요 문장의 느낌이 이거지. 통물과 통변이 세계에 드러났다. 통물, 통변 이 느낌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그럼 자기야 통물과 통변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드러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통물과 통변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인의라고 파악했다고. 자, 이건 이제 상식이에요. 인의예지신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유교적 이념이죠. 그럼 자기야, 통물과 통변을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인의에 입각한 통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 끄덕끄덕.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통치를 해야 된다 끄덕끄덕. 진나라 왜 망했다? 그 이념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잘 될 것이다. 가볼까? 요거 고개 들어. 요거 똑같은 소리다. 변증법 몰라?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이념이야. 네모치지 말고 생각해. 이데올로기 말고 네가 아는 거 없어. 이념이 뭐야? 이거지. 그걸 뭐라고 읽을래? 말 풀어. 세계는 이념이라는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 이념의 내적 구조가 변증법적이라면, 이념의 내적 구조가 변증법적이라면 이념은 변증법적 질서에 따라 바뀌어갈 거니까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네 현실 세계도 변증법적으로 달라져 갈 거야. 이런 얘기라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난다. 이게 아니라 시공간적 현실이 이념이라는 질서에 따라 변해가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다 이 소리야. 문장 읽어내는 거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래서 N수들께 말씀드려. 이념이 뭐라고 나와? 얘는 세계의 근원적 질서야. 중심이라고. 그래서 절대적 진리. 나왔죠 시험에? 그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내면 세계 정신. 절대 정신.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선생님 힘으로 하지 말자며. 내가 언제 힘으로만 하지 말자 그랬지? 자기야 힘에 의한 권력 창출 긍정할 거야? 빠뜨 뭐를 중심으로 해야 돼? 유교적 이념에 따라. 그전에는 거기에 입각하지 않고 힘으로만 조지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는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어. 왕도 정치가 뭐니? 봐줄래? 왕이네. 여기 있는 친구는 뭐에 따라 통치를 하니? 가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에 따라 통치를 하니? 그래서 왕이 하늘의 도리에 따라 통치를 한다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뭔데?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통치다 이 말이야. 왕이 하늘의 도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제안하면서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를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이념과 결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해되겠어? 왜 지금 좀 어렵냐면 네가 요 세계관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조금만 익숙해지면 진짜 빨라져. 가능하지?